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노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배터리. 어제는 2차 전지주가 시장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 테마의 영향력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올라서 2,460선에 도달했습니다. 1.26% 올라서 2,462.62포인트였고요.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올라서 1.76% 강세 816.5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3,253억 원, 기관이 4,601억 원 순매수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짙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7,877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630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각각 1,294억 원, 2,06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내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날 GM과 MOU 소식이 있었던 삼성 SDI가 급등했습니다. 6.84% 올랐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종가 78만 1,000원이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할 계획을 시사한 데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오르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네이버가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이버 종가 21만 4,5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끌고 에코프로가 밀어주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이 보시면 19.17% 급등해서 종가 21만 7,000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3.34% 올라 종가 30만 9,500원이었고요. LNF의 경우에는 급등한 영향으로 피로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0.19% 내려 종가 25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도 보시죠. SM이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하고 카카오의 지분 취득이 저지당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컸는데요.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13만 10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어제 전기 제품과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그리고 전자제품, 화학, 기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주도 테마주로 시장을 이끌고 여기에 로봇주가 힘을 보태주는 양상입니다.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끄는 4번 타자를 꼽으라면 단연 2차 전지 관련주일 거예요. 지난해 혼조세를 보였던 2차 전지 테마가 올해를 기점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고 관련 이슈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나온 2차 전지 이슈를 조금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 지원과 대형 계약 소식, 테슬라발 이슈, 그리고 관련 법안 발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배터리 산업을 위해서 1조 3,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기업들의 대형 계약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와 양극재 수주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에 LNF가 테슬라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가 배터리 합작 공장 MOU 소식을 전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어제 삼성 SDI가 포드와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업종에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에 4680 원통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 공급 체인에 편입이 가능한 소재 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 법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IR 법안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 배터리 재활용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가면 폐배터리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IRA 법안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또 이 부분들이 2차 전지주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크게 나누면 4가지입니다. 배터리 용량과 출력에 영향을 주는 양극재, 그리고 용량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인데요. 표를 보시면 각 원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얇은 막을 제조하는 동박업체, 음극재에 실리콘이 들어가는 실리콘계 음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까지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월 4일에 9만 1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21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이 21조 2,290원에 달해서요. 포스코케미칼과 삼성물산 등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증권사가 제시한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 평균이 16만 3천 원 선이었고 또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21만 원이었는데 이 가격도 초고한 상태라서 이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끈 2차 전지 이슈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또 전장에서 삼성전자가 시니어 케어에 특화된 첫 웨어러블 로봇의 이름을 봇핏으로 정하고 출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의 상승세도 이어졌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로봇 테마 밸류체인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로봇과 협동, 산업용, 의료용, 로봇 부품과 지분 투자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 거래일보다 4원 70전 내린 1,296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짙게 만드는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1,320원대까지 올라섰던 환율이 6거래일 만에 1,300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고 시장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2,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